정보톡톡 오늘은 헬스조선을 출처로 탄수화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면서 영양소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됐는데요. 흔히 말하듯 지방질과 탄수화물 식품은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히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나쁜 영양소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나쁜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과 생각이 나온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연관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는 바로 잡아야겠네요.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다, 나쁜 탄수화물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살을 빼겠다고 결심하면 제일 먼저 탄수화물부터 식단에서 뺍니다. 쌀밥, 빵, 떡 등이 그것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지방을 빼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게다가 중년 이후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아예 탄수화물 식사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탄수화물인 밀가루를 공격하는 TV 프로그램도 넘쳐나는데요. 탄수화물이 과연 건강에 적일까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별다른 반찬 없이 밥만 먹던 옛날 사람들은 모두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에 걸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최근에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에 대한 이슈도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탄수화물의 당 분자 개수에 따라 좋고 나쁨을 나누기도 하고 흡수율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결국 나쁜 탄수화물이란 운동을 멀리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첫째,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탄수화물은 인간이 숨쉬고 장기가 움직이는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뇌와 적혈구는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뇌가 원활히 작용하려면 탄수화물을 하루에 적어도 100g은 섭취해야 하죠.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수험생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 공급 때문입니다. 둘째, 탄수화물은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습니다. 체내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의 고유 기능인 각종 세포와 조직의 발달과 성장, 호르몬 생성 등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단백질을 절약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야만 합니다.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설명했고요.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탄수화물 하면 밥과 곡류를 떠올리고 당 하면 설탕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은 당, 곡류, 설탕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당 분자인데 탄소, 수소, 산소의 화합물인 당 분자가 몇 개 결합했느냐에 따라 탄수화물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당 분자가 한 개인 것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등이 있죠. 또 당 분자가 2개 결합한 것은 이당류인데요. 이당류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설탕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당 분자가 3개에서 10개 결합한 것은 올리고당이라고 하고 당 분자가 3000개에서 수만 개까지 결합한 것은 다당류라고 합니다. 올리고당은 콩, 양배추, 브로콜리 속에 많고 다당류로는 녹말과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되는 속도에 따라 2개로 나뉩니다. 분해나 흡수가 빨리 되는 것은 단순당,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복합당이라고 하죠. 당 분자 개수에 따른 분류상으로는 단당류나 이당류인 단순당은 빨리 분해 흡수되는 만큼 혈당을 빨리 높이며 에너지원으로 빨리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나 비만으로 이어지죠. 반면에 올리고당이나 다당류인 복합당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혈당도 완만히 상승하며 인슐린도 정상적으로 분비돼서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설탕, 액상과당, 과당 등이 단순당이고
콩이나 양배추, 브로콜리, 통곡물 등이 복합당 식품이죠. 곡류 중에 완전히 정제된 흰쌀의 경우 단순당으로 빨리 바뀌고 현미는 복합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성으로 짧은 시간에 듣기에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럼 소화라고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조금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있는데요.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식품을 메가당으로 분해합니다. 위에서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작용하지 않아서 분해가 안 되고요. 소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소장, 즉 작은 창자에서도 아밀라아제가 분비돼서 탄수화물이 메가당으로 분해되고 말타아제, 수크라아제와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메가당은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데요. 분해된 포도당은 소장 점막을 통해 흡수돼서 혈액을 타고 각종 세포로 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당은 복합당에 비해 우리 몸속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요.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우리 몸은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고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인슐린 과잉 분비가 계속되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인체는 고혈당 상태가 되죠. 고혈당 상태가 되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 과잉 분비가 지속되면 체내에서는 포도당을 쓰지 않고 저장하려고 하는 생리기전이 생기는데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지 않고 남게 되면 간, 혈관, 지방 조직에 중성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중성지방이 각종 성인병의 주범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또 인슐린 과잉 분비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장 지방의 축적을 유도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당이 복합당에 비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겁니다. 그 여파는 몸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즉, 단순당의 섭취는 줄이고 복합당을 통한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단순당이든 복합당이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결국 분해된 당이 넘치게 되고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섭취한 탄수화물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운동 부족이 결부되어 있는 건데요. 옛날 사람들처럼 탄수화물을 먹고 무조건 많이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되는 영양소가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은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는 방법이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옳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자는 결론을 내렸네요. 이를 위해서는 틈틈이 자주 먹는 음식들의 혈당 지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혈당 지수만 알아도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복합당 함량이 높은 식품들, 즉 통곡물, 채소 등 자연식품은 혈당 지수가 낮은 질 좋은 탄수화물이고요. 반면 혈당 지수가 높은 단순당 가공식품은 질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일수록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요. 혈당 지수가 55 이하는 저혈당 지수 식품, 55에서 69는 중간 혈당 지수 식품, 70 이상은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정제된 흰빵이나 흰쌀밥의 당 지수는 92에서 95로 고혈당 지수 식품이죠. 정제되지 않은 현미밥, 보리, 통밀의 혈당 지수가 25에서 52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흰쌀밥이나 빵보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먹으라는 이유입니다. 과일 역시 탄수화물과 관련한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단맛을 내는 당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이기 때문에 먹어야만 합니다. 물론 적당이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가공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간식류와 인스턴트 음식은 절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동량이 충분한 청장년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현재 평균적인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총 에너지의 64.9%에 불과하고요. 이는 섭취 권장률 2 이내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간식 섭취는 그것이 단순당이라고 해도 당장은 몸에 그리 큰 해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0대 이후부터 급격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생활 패턴과 생활 습관입니다. 더욱이 단맛과 밀가루 등에 길들여진 입맛과 식습관도 크게 문제가 되겠죠. 결국 젊어서부터 식습관을 잘 길들이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